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의 한의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보통 한의원에 내원하는 이유는 밥을 안 먹는다, 배가 자주 아프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비염이 있다, 천식이 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우리는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소화기가 약하다, 감기가 자주 걸린다 그러면 감기가 이렇게 외감이 있거나 바깥에서 혹은 호흡기가 약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채기, 식적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증상들의 식체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영유아를 비롯해서 학령기 전의 아이들은 정말 채기가 만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아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병의 구할은 채기다. 채기만 뚫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기저에는 독특한 아이들의 병리 기전이 있는데요. 채기가 생기면 식정열이라는 그 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자, 아이가 소화기가 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비위 기능기가 약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군자탕, 육군자탕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소화기가 약하면 자주 체해요. 근데 이럴 때 체하는 거는 실증에 체한 거랑 좀 달라요. 그 실증에 체한 건 과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체하는데 이 경우는 뭐 어른들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밥맛도 없는데 어저께 뭐 조카들이나 손주들이 와서 빵 한 조각 먹었는데 크게 이렇게 체해가지고 3일씩 간다. 이런 체기가 소화기가 약한 가운데 일어난 체기입니다. 근데 맥도 기나고 심화를 보면 복진을 해보면 단단하게 깝깝해하죠. 또 이런 체기가 만성적으로 반복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울화하라고 하죠. 뭐 기울, 습울, 열울, 담울, 혈울, 식울 이 모든 울체 뭉친 것이 끝내 화로 변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소화기가 약하다라는 허증, 뭐 기어일 수도 있고 양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체기라는 실증, 그리고 화라는 실증이 모두 한 선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허한 사람은 허한 증상만 있으면 좋겠고 실한 사람은 실한 증상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아이들이 진료실에 오면 야 이게 소화기가 약한 비허증인지 또 아니면 이 열증인지 아니면 체기라고 불리는 실증인지 진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얘는 근본은 허증이야, 근본은 열증이야 이렇게 진단하길 좋아하는데요. 실제 이 팔강변증이 다면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심에 열은 있는데 신장은 차다. 혹은 뭐 위에 열은 있는데 비에는 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앙에는 모두 체기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기는 비기가 허한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 화열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허증인가 실증인가 이걸 찾는 게 저도 소화제를 많이 받는데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많습니다. 먼저 실증약을 써보고 설태나 반응을 보고 허증약으로 바꾸고 하는데 이때 제가 중심으로 삼는 게 복진과 설태입니다. 복진을 해서 단단한 게 만져진다거나 하면 다른 증상들이 허증을 많이 나타내더라도 실증을 좀 떠올리고요. 설태도 이게 허증으로 쭉 가는 경우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힘도 없고 한데 설태가 지금 이 순간에 황하고 두껍게 튀었다면 지금은 당장은 급하게는 실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체기를 진단할 때는 복진과 설태가 중요하고요. 경중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치료할지 결정해야 돼요. 대부분은 실에서 허를 치료하는 순서로 나가죠. 먼저 실증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허증을 치료하고 약으로 얘기하면 평유산부터 시작해서 사군자탕으로 나가는 패턴이고요. 실증 치료는 길어야 한두 달 내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증이 동반된 경우, 허증이 기저에 깔린 경우는 말이죠. 이 체계를 볼 때는 허증인가 실증인가를 판단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유골이 다 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기습, 열담, 혈식이. 그래서 결국은 열을 꺼야 되거든요. 열 끄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이 소화의 열에는 지왕, 생주황 같은 걸 써서 음호, 혈열을 끄는 방법도 있고 석고를 써서 위열을 끄는 방법도 있고 또 시오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황금도 많이 쓰고요. 또 이렇게 채기가 있는 경우는 향부자 같은 기체약이
이 열을 꺼주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열 끄는 방법, 소화 열 끄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열들을 거기에 적합한 약재로 풀 수 있어야죠. 식체라고 진단이 되면 보통 이런 약들을 많이 쓰죠. 보안, 평위산, 도시평위산, 반화사심탕, 향사영인탕, 향사육근제탕, 소건죽탕, 그리고 백초는 그 제품으로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엄마들도 많이 쓰는 약이고요. 이 약들을 통해서 한번 거꾸로 식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접근해 보죠. 향사라고 시작되는 약들이 있어요. 이 약들은 목향과 사인을 포함한 약들입니다. 향사라 할 때는 목향, 사인을 일컫고요. 평위산, 양위탕, 육군자탕 각각의 목향, 사인을 넣은 약들을 향사평위산, 향사양위탕, 향사육군자탕이라고 해요. 그럼 평위산, 양위탕, 육군자탕이 뭔지 알면 되겠죠? 평위산은 제가 실증에 습을 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양위탕은 평위산에다 사군자탕을 합방한 거예요. 육군자탕은 사군자탕에다 이진탕을 합방했습니다. 그리고 목향, 사인이 더해지죠. 이렇게 양위탕,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약들이 이렇게 좀 책마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향사 양위탕에 백두구가 들어가고요. 향사 육군자탕에는 향부자 익진, 백두구가 들어갑니다. 또 한국에서는 향사 평위산에 향부자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약들이 이렇게 큰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평위산은 실증의 습, 양위탕은 평위산의 사군자, 육군자탕은 사군자탕의 이진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실증의 채기에는 평위산 계통을 사용하고요. 허증의 채기에는 육군자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간, 이게 실증과 허증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진단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때 선택하는 약이 향사 양위탕입니다. 보통은 이 향사 양위탕에다 여러 가지 소도제를 더해서 쓰게 되죠. 이 향사 평위산 양위탕, 육군자탕 많이 쓰이는 약들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약이 이 소시오탕의 변방인 반화사심탕입니다. 시오, 황금, 반화, 생강, 인상, 감초, 소시오탕이죠. 여기서 시오를 황연으로 바꾸고 생강에다 건강을 더하면 반화사심탕이 됩니다. 이 반화사심탕은 사심, 열을 풀어주고 반화생강 인삼으로 속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시 상한론 때 인삼은 차가운 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생진하고. 현대에는 또 따뜻한 성질의 인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후세방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비위, 속은 따뜻하게 하면서 심, 위쪽에 있는 열은 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방해가 아이들의 대부분의 병리가 이렇게 허한 혹은 보통의 이 비위장을 갖고 있고 그 식체로 인해서 열이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이 속은 따뜻하게 하면서 열을 풀어준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화사심탕은 굉장히 폭넓게 쓰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먹고 아이들도 이렇게 약을 오래 줘야 할 때 제품으로 간편하게 나오니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향연이 들어간 게 좀 뚱딴지 같잖아요. 이 황연, 반화사심탕에 들어간 황연은 이 소화, 식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약재예요. 제가 식적이 열이 되는 병리를 꼭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도시평위산은 이 평위산에 황연을 더한 처방입니다. 행기소도시키는 약들이 더 들어가요. 지실, 목향, 산사, 신곡, 초가. 근데 왜 평위산에 갑자기 차가운 약을 썼을까요? 식적이 결국 상환과 유사한 증상,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들어간 약이에요. 꼭 필요한 약이란 얘기입니다. 식적류 상환이란 얘기는 상환, 그러니까 감기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근본은 식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위산을 쓰는 거죠. 평위산에 황연을 더하고 행기소도제를 더한 처방을 도시평위산이라고 합니다. 자, 실증의 습을 제거하는데 황연을 넣었습니다. 이게 속을 편하게 하는 중요한 방제 원칙이에요. 반화사심탕 기억하시죠? 황금 황연에 인삼, 생강, 반화를 넣었습니다. 건강까지. 속을 다스리는데 황금 황연을 넣었죠. 이건 백초 시럽이거든요. 제품으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많이 먹이는 약인데 여기 약 구성을 보시면 아선약은 이렇게 행기시키고 소화시키는 약입니다. 활명수의 주성분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게 늘 많이 쓰이는 생약제제 1, 2위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황련, 황백, 황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청열제가 얼마나 소화에 중요한지 아시겠죠? 용담도 아주 차가운 약이죠. 그리고 육개 인삼도 들어 있습니다. 바나사심탕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황금, 황연으로 이 심하에 있는 열을 꺼준다 그랬죠. 여기서도 육개 인삼이 있고요. 차가운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체는 늘 열로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이들은 식체로 동반된 열을 꺼주는 게 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보아한도 보통 소화제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약을 보시면 바나, 복령, 진피 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약이 이진탕이죠. 그 이진탕이 들어있으면서 소도제가 들어있습니다. 산사, 신곡, 나복자. 근데 뭐가 또 들어있어요? 연교가 들어있어요. 금은화, 연교, 황연, 황금, 황배 차가운 약이 들었다고요. 이 패턴 소화제에 소도제에 청열제를 넣은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약이 실형탕과 시평탕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들은 모두 소시오탕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탕에 복령택사, 절형, 백출계피, 오령산을 가미한 게 실형탕이고요. 창출, 후박진피, 평위산을 가한 게 시평탕입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탕 증상에 쓰는 약인데 거기서 조금 갈라지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실형탕은 비뇨기 쪽, 그러니까 소변 증상, 그러니까 똑같이 습이 찼는데 이 실형탕을 쓰게 되는 경우는 소변이 안 나가서 습이 찬 경우고요. 그러니까 비뇨기를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거고 시평탕은 창출 후박진피로 습을 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허생습한 것을 치료하는 거죠.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은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열증, 그러니까 시오를 써야 하는 열증에 쓰는데 실형탕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뇨기 증상에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평탕은 그에 반해서 평이산 증상, 설사, 오심, 구토. 근데 뭐 실형탕도 설사에 많이 씁니다. 굉장히 대동소이하고요. 저는 이 약들을 언제 주로 활용하냐면 아이들의 열이 잘 안 떨어질 때 활용합니다. 저희 가감시평탕의 소화 발열에 대한 효과 동국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가감시평탕을 썼을 때 발열이 2일 정도에 잡히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평탕으로 알러지 치료를 한 거죠. 시평탕 소화제인데 어떻게 알러지 치료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연결시켜드리는 식체와 열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화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리기전 식체라는 것. 식체는 허증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실증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산, 양위탕, 육군자탕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야 돼요. 평이산에 사군자탕을 더해서 양위탕을 만들고 사군자탕에 이진탕을 더해서 육군자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체가 결국 열로 변하는 경우가 소화의 아주 특징적인 병리예요. 그래서 소도 평이 거담하면서 황금, 황연, 연교, 황백, 시오 등을 가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체가 열로 가는 병제를 꼭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식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소화의 경우는요. 코막힘, 비염, 코피 이런 것들 맹문동, 숙지왕 이런 거 갖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요. 맹문동, 청문동 더 많아요. 그런데 식체도 꼭 고려해야 돼요. 만성적으로 체기가 있어 열을 만들면 코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식체 때문에 식욕부진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허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식체가 오래돼서 꽉 막혀서 나가야 또 먹죠. 그런 경우도 식체 열을 꺼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이렇게 아주 차가운 약을 쓰기도 합니다. 식욕부진인데 백호탄 계통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장, 잘 안 먹으니까 안절하니까 이런 약을 쓰게 되는 거고 야제, 야제랑 소화랑 무슨 상관이지? 우리도 밤에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아이들 식체가 개선되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수 있고 열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체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열이 막 올라가면 아이가 막 놀려고만 하고 잠을 자지 않아요. 식체가 개선되면 열이 떨어지면서 밤에 깨고 울고 하는 것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소화진료하면서 어른과 가장 그 진료에서 다른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식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소양지체라서 열이 많다.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식체는 어른만 보던 사람들이 잘 떠올리진 못해요. 그리고 호흡기, 비뇨기 이게 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식체가 그 근간에 깔려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 소화진료에서 정말 중요한 면입니다. 자, 행복한 진료하십시오. 감사합니다.